자율주행 AI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실적 시즌,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버리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8월달 사실은 뭐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 해볼까요? 네. AI 데이를 8월 19일에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AI 데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테슬라 하면 좀 예전에 좀 무서웠던 게 배터리 데이 하면서 우리를 으악하게 만들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2019년에는 자율주행 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배터리 데이,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이런 배터리 데이가 있고, 올해는 AI 데이라고 해서 AI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입니다. 실제 뭐 아프 사람들이 많이 빼먹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채용을 하는 이런 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인재 채용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는 뭐 바로 소프트웨어로 조금씩 변형을 하기 시작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테슬라가 가장 크게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요, 자율주행의 이런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게 쌓여 있고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AI 전문가들이 열심히 많이 뽑아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조금씩 넘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AI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하나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의 이제는 미래의 혁신과 이런 성장성이 주가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지금도 계속해서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 열심히 딥러닝을 하면서 열심히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를 만들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8월 19일 날, 이번에 물론 우리가 뭐 2차 전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가장 큰 것은 결국은 AI가 얼마나 중요시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정말 많죠. 지금도 뭐 사실은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다 AI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시력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될 거라는 거.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쪽 라인들 어때요?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성장성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의 대장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 하면 뭐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요, 삼성 SDS가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실제 그쪽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고, 빠르게 자본력 삼성에서 돈 밀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실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다음에 이 AI 데이에서 뭔가 발표가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업체들 가운데서 수혜를 받거나 뭐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겹쳐져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AI 그냥 관련된 기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듯이 제가 방금 전에 뭐 삼성 SDS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워낙 큰 회사라서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회사 자체는 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 주가 최근에 조금 밑으로 많이 기었습니다. 옆으로 조금씩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과 모든 핵심 인재가 모여있는 삼성 SDS가 거기에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 20만 원대까지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아시잖아요. 실제 이 지분 구조 같은 경우가 워낙 어떻게 되어 있다? 잘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재용 이런 부회장님이 9%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그 크래프톤 이야기 해볼까요? 참 말도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공모가 49만 8천 원으로 확정이 됐고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2일 3일 일반 네네. 청약을 받는다. 언제 상장하죠? 8일인가? 이 정도, 네, 아니, 그렇게. 여기는 자료는 10일. 1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네. 예.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너무 비싸. 그래서 네네네. 관심을 안 갖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새로운 카카오 게임즈를 떠올리면서 대장주가 되는 거 아닐까? 대장주면 또 뭔가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공모가로 상장을 하면 몇 조가 되냐면요, 24조 원이 됩니다. 24조 원이 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게임주의 대장이 누구죠? NC소프트보다 6조 원이 위입니다. 딱 게임 하나인데. 게임 하나인데. 배틀그라운드 딱 하나인데. 어찌 말이 되나? 물론 NC도 리니지가 뭐 돈을 벌지만 다른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NC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니니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날 그런 상장되고 나서 첫날 발행 주수의 39% 정도, 바로 이 1992만 주가 당일날 거래가 가능합니다. 좀 그렇다. 좀 많이. 근데 이게 참 얘기 들어보면 참 비싸서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좀 그렇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과연 해놓고도 뭐 이번에 BMK에서 그 매도 리포트 나왔잖아요. 충격적이었죠. 예. 네. 상장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이거 내가 이거 청약 잘못한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분위기가. 분위기는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만 해도 기관에서 참여한 데가 1667군데였습니다. 많이 했네요. 근데 크래프톤은 621군밖에 안 했습니다. 인기가 최근 들어서 공모주로 막 많이 나왔잖아요. 대형 이런 공모주가 1000건이 안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621군데였다라는 거. 물론 좀 그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요. 실제 언제 8월 10일 날 상장이 맞습니다. 8월 10일 날 상장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조금씩 하향 추세입니다. 물론 고점 찍고. 예, 물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 1분기가 좋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비하면 조금씩 하락 추세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고 북미도 좀 내려오고 있고 유럽도 내려오고 있는 추세, 유일하게 아시아 쪽에서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 쪽에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인도 쪽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가 터져준다면 3분기, 4분기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배그 딱 하나가 이 회사의 매출의 97%입니다. 그냥 전부예요. 그냥 단일 게임 가지고 단일 게임 가지고 시가총액 24조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밋빛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좀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 절대 제가 잔치집에 가서 재 뿌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이런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주 청약하고 보통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그냥 단기로 따상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돈 빼는 거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이 되겠어요. 확률이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첫날 너무 거래가 많이 돼서 앞에서 제가 결국은 첫날이만 장기름 물량이 있으면 이거 괜찮거든요. 근데 39%가 첫날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장외에서는 한 5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인데 4만 원. 네, 물론 한 10%면 10%죠. 장외 시장은 워낙 그 왜곡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래 건수가 작으니까. 최근에 장외 시장 카뱅이나 이런 거 쭉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착 한번 치고 지금 펄어비스하고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예,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썩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가 뭐 게임즈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걸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가 결국은 카카오뱅크 이어서 크래프톤까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수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못 올라가고 있는 증시인데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돈이 그쪽으로 또 못 쏠리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 증시를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는 건 누구?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거. 바로 우리 개인 고객님들의 그동안 시장이 우리 3,200선, 3,300선도 처음 와보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무조건 호구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뭐 최근에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 우리가 이기고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좀 애매하긴 하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정말 잘 나오는가 아니면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가.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예타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28일자입니다. 이틀 전께 지금 나오니까 28일 거 보니까 예탁금이 66조입니다. 여전히 많긴 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수십조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66조라는 건 거의 최고가 이제 들어올 때 막 71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6조고요. 별로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60조 원대를 계속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면 계속해서 댕댕한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 많이 갑자기 50조대야 뭐지? 40조밖에 안 남았네?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탁금은 돈이 많고 돈이 갈 데가 없긴 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부동산 정책 보니까 뭐지? 저거 뭐야? 우리 탓이란 얘기야?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던 것처럼 예탁금 같은 경우 보시면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증시를 계속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조 2천이나 계속해서 샀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8월 시장이 좀 위험해 보인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 만기 그것도 그렇죠. 좀 네네. 둘째 주 목요일 날도 있고. 네.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8월달 사실은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듯이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주식도 좀 우리를 덥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주면서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좀 급락 나오거나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옆으로 좀 횡보하는 시장일 거다. 근데 내 종목을 보면 잘못하다가는 잘못 좀 가지고 있으면 뿍 밑으로 뭐야 라는 거. 제 주변에 조금 좀 돈 많은 이런 분들이 오늘 막 전화가 왔더라고. 야, 나 오늘 이번 달 보니까 100만 원 벌었더라? 허허허허 당황스럽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7월 달도 그만큼 좀 힘들었는데 8월 달도 그렇게 녹록한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작년 사실은 4월부터 정말 이것만 봤잖아요.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승만 했다.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돈 벌구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다. 여기서부터는 8.15를 정말 열심히 봐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안 했죠, 제가 오늘? 네, 바로 프라임 클럽도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거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 이 대형주들이 빠지기 전에 자동차주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차트 보니까 이제 모든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현대차도 오늘 좀 많이 오늘 자동차주들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는데 네. 2차 전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전기차 부분이 완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2차 전지 계속해서 빠르게 잘 움직여 주고는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움직여 주고 있고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것도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센티브도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겁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 때
쏘쏘하게 나왔었죠. 기아는 좀 잘 나왔고 현대는 살짝 안 나왔던 거. 지난번 제가 나와서 여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보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매도에 대한 이런 모습이 좀 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런 큰 조식이라서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버리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야, 지금 굳이 우리가 아시아에 돈을 넣어야 돼? 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시장 전체적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환율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원화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흐름이 꺾일 때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원화 강세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증시 다시 가구나. 바로 주가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지수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같이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분위기면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네. 야, 언제까지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올까라는 이런 고민을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해 가셔야 되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3원 80전이 상승을 하면서 1150원을 오늘 좀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일간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가 조금 좀 어렵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잘 버텨줬어야 돼요. 이 라인에서 버텼어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거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동차주도 그 악재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하다 보니까 내려왔다. 네, 그렇게 큰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가 지금 현재 쏠리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오늘 다 하락을 한 시장이었으니까요. 네. 자, 다음 주 이제 새롭게 8월 첫째 주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인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임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다음 주 말 정도에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FAB 쪽에서 바로 고용과 바로 이 물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흐름,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야, 그건 너무 다른 나라 얘기잖아. 그런 말고 다른 거. 지금 무슨 시즌이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장 많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의 실적이 우르르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거기서 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아주 많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그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연결 재무제표를 확인하자라는 거, 그리고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이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잘 나왔다 하면 어디 레포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업데이트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서프라이즈 와 그러면 한 5-6군데서 와 이거 좋아 가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종목은 무조건 그 다음날에 올라올 겁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실적 가지고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지금 그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실적 시즌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여기서도 다 체크해 주실 거죠? 네, 815에서 다 체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네, 그런 거죠. 네,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샀어요. 이제 지금 흐름을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중소형주. 네, 그렇죠. 중소형주 쪽으로 보셔야죠. 당연히. 네, 후방 산업들.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샀어요. 네. 근데 언제 팔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좋다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며칠 오르다가 다시 꺾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실적이 한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된 유니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딱 3일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한 일주일 오르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운봉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최근에 과열까지 나오면서 물론 얘들은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이슈까지 붙어서 올라갔긴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종목이 갑자기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최소한 그 다음 날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아 버리면 윗꼬리가 달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매도를 하고 잘했다라고 하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째려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다시 한번 또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앤홀딩은 전체적인 시장이 갈 때 하는 거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좀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의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역시 자신의 어떤 성향.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시장이 참 힘들어서 네. 네, 하실 말씀도 별로 없으셨을 텐데 어쨌건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